안녕하세요. 제 옆에 있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정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오늘 이 시간 생생하게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기억을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 엄마 유한입니다. 반갑습니다. 3개월까지는 제가 막 살도 2kg, 3kg, 4.5까지 빠졌었거든요. 근데 3개월 딱 지나고 나서는 먹는 입덧이었던 거예요. 먹어야지 입덧이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었어요. 속이 비면 오히려 속이 울렁거리게 되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잘 먹고 무엇을 먹고 싶으면 거기에 꽂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꽂혀서 그것을 꼭 먹어야지. 안 그러면 그 생각이 계속 나게 되는 심할 정도로 음식이 먹고 싶어지는 시기가 되고요. 4개월 때부터는 열심히 잘 먹고 4개월, 5개월 되면 태동이 이미 오기 시작했거든요. 이 태동이 일어나면서 아기가 성장해가는 기쁨을 알게 돼요. 초음파로 보고 심장 소리를 듣고 아기가 움직이고 하면서 그 기쁨을 알아가기 시작하고요. 매일 어플에 오늘은 이제 아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 어플을 보면서 매일매일 아기의 그 성장을 같이 지켜보면서 5개월, 6개월, 7개월 동안 이제 몸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저는 8개월까지도 행복해지는 시간이었어요. 배가 불러오지만 저의 몸과 얼굴은 폐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을 만큼 자연인이 되어가는, 냄새가 이제 아무리 자연적이라고 해도 힘들어서 아무것도 바르지 못하는 시기였지만 그때 너무 행복했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뱃속에서 생명을 품고 있는 그 에너지가 저에게 정말 새로운 행복과 새로운 기쁨을 안겨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8개월부터는 만삭 사진을 찍는데 만삭 사진 찍을 때도 너무나 즐거웠어요. 스튜디오에서 찍으면서 너무 오랜만에 막 화장하고 여자스럽게 예쁘게 하면서 예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 내 모습을 보는 행복이 새롭게 느끼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9개월에는 초산모다 보니까 배가 나와도 조금 덜 나오거든요. 저는 요가를 하고 있는 강사다 보니까 요가 사진을, 만삭 사진을 꼭 남기고 싶은 거예요. 9개월 때 배가 더 나올 때 요가 사진을 찍자 해서 9개월 때 만삭 요가 사진을 찍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 8개월 때 찍으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있구나. 만삭 사진을 찍으시더라도 8개월 찍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3개월, 그리고 4개월에서 6개월, 7개월에서는 10개월, 그걸 3개월씩 단위를 나누게 되면 초반 3개월은 임신을 받아들이는 시기라고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아기도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시기다. 그리고 4개월에서 6개월은 그런 아기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기와 엄마의 이 교감을 할 수 있는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고요. 7개월에서 한 10개월, 40주까지는 출산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생각하면 딱 그게 맞아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또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초반 3개월은요, 굉장히 나약해지는 제 자신을 느끼게 됐어요. 정말 이렇게 힘든 거구나.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직접 경험했을 때 너무나 제가 활동적인 사람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있고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너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약한 제 자신을 마주하게 되면서 그런 나약한 제 모습을 보는 게 저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로 힘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때 아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면 그 시간이 좀 지나고 입덧이 좀 지나가게 되면 행복해지더라고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 이 우주 만물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제 막 그때 제 안에서도 더 그런 사랑이 꽃피어서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도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시기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7개월, 8개월 때부터는 용기가 생겨요, 막. 그리고 강해지는 나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도전적인, 그리고 강함, 이런 용기가 마음에서부터 막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걸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막연한 대담함과 강한 힘이 이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출산을 앞두면서 생기는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0개월 동안 마음적으로 힘들었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몸과 제 마음이 좀 약해져 있는 상태고 릴렉스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럴 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힐 때가 있었어요. 지금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 말이 너무 아팠어요. 딱 한 번의 누군가의 말이. 그래서 저도 지금은 임산부를 만나게 되면 그저 이렇게 좀 힘이 될 수 있는 말, 진심으로 건넬 수 있는
말을 건네고 있고요. 제가 10개월 동안 마음적으로 힘들어서 딱 한 번은 남편도 모르게 이불을 둘러 쓰고 울었어요. 아, 네. 잊고 있었던 기억이었는데 남편도 오늘 처음 알았을 거예요. 저도 그날 그냥 마음을 좀 추스렸죠. 그래, 괜찮고 나를 위한 거고 그냥 편하게 한 건데 그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추스르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고 근데 그날 저녁에 자려고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옆에서 자고 있고 저는 몰랐어요. 그때 굉장히 잘 잤나 봐요. 제가 그렇게 빨리 자고 막 숙면을 취하고 그런 편은 아닌데 굉장히 숙면을 취한 날에 울었었나 봐요. 꿈쩍하기도 싫을 만큼 눈물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이불을 둘러쓰고 그냥 코 훌쩍이는 것처럼 이렇게 훌쩍이면서 좀 눈물을 쏟아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 시간도 있었네요. 그러니까 임산부가 되면 여러 감정과 다양한 기분과 감성과 마음을 느끼게 되는 시기가 되거든요. 굉장히 열려있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상처 아닌 상처를 받게 되고 근데 지금 지나고 보면 웃을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때 이제 몸도 힘들고 마음도 좀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촬영이 끝나고 한번 물어봤죠. 누군지. 뭐 이미 지난 일이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그냥 웃어서 넘길 만한 일이다. 뭐 알 필요도 없다라고 안 알려주더라고요. 끝까지. 궁금하긴 한데 본인이 그렇다고 하니까 저도 뭐 그냥 넘어가야죠. 누굴까요? 그 외에는 딱 2번. 그 2번을 빼고는 정말 행복했어요. 입덧이 끝나고 나서는 남편에게도 지인도 얘기하면 정말 내가 돌아가고 싶은 곳을 뽑으라고 하면 배가 불러서 생명을 품고 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을 만큼 아기를 내 품에서 품고 있다는 그 느낌과 그 에너지, 그 무한한 그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을 만큼 행복했던 시간이었고요. 생각해보니까 엄마 때문에 한 번 더 울었던 것 같아요. 저희 친정은 멀어서 잘 가지 못했죠. 너무 머니까 조심도 해야 되고 한 4시간 거리가 되는 거리라서 가지 못하는데 진짜 오랜만에 갔는데 저희가 5남매인데도 엄마는 밥 먹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삼시세끼를 다 혼자서 먹는데 김치 하나 두고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는데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이제 난 오지 못한다. 좀 잘 챙겨 먹고 제가 아기를 갖고 엄마를 보는데 진짜 할머니신 거예요. 물론 제가 만들어 드린 할머니지만 저를 또 늦게 낳으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다 보니까 나이 들어 가시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던 때가 있지만 그게 이제 뭐 배워가는 시간이 였죠. 엄마를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끼는 딸이었지만 임신을 하니까 이 마음이 깊이가 달라지더라고요. 아마도 임신하시는 분들은 더 엄마가 보고 싶고 엄마 생각이 많이 나실 텐데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됐던 것을 조금 진솔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때 느꼈던 해소되지 못했던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다시 이제 몸으로 좀 있었던 것을 새로운 마음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해. 그때 생각하니까 어머 웃긴다. 아이고. 다시